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6월 30일부터 오늘 7월 1일 오전 7시까지 이 최신 비트코인 동향 또 관련 주요 사건들을 구독자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난 24시간 동안 보면 약간 조정을 거친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10만 8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이 저항선을 계속 시험하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그 사상 최고가인 11만 2천 달러여도 꽤 근접한 수준이죠. 근데 좀 특이한 건 변동성이죠. 6일 연속 3% 미만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네, 그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가격 자체도 높지만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준 요인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요인들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주목하셔야 할 첫 번째 상승 요인,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이거겠죠.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블랙록의 IBIT ETF가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벌써 72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피델리티의 FBTC 같은 다른 주요 ETF에도 수십억 달러씩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총 22억 달러 이상 순 유입된 걸로 집계됐어요. 와, 22억 달러면 정말 큰 돈인데 이게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 이걸 넘어서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다져지고 있고 이게 또 가격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안정되는 거군요. 마침 두 번째 요인도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비트맥스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극단적인 펀딩 비율, 그러니까 좀 과도한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발생하는 빈도가 무려 9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90%나요?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렇죠. 실제 가격 변동성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 6일간 3% 미만으로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건 과거의 그 투기적 과열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승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그 이란 이스라엘 간 혹은 미국 이란 간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보통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 개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상승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기관 자금 유입과 시장 자체의 안정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현재 긍정적인 흐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고려해야 할 하락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좀 충격적이던데요. 기록적인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피해입니다. 네,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2025년 상반기에만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이 2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해커들이 두바이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를 탈취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었죠. 와, 15억 달러. 한 건에요? 이런 보안 취약성은 투자자들 신뢰에 정말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요.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규제 강화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요인은 중국의 강력한 규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중국 정부가 기존에는 거래나 채굴을 금지했었는데 이걸 넘어서 아예 개인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까지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죠. 개인 소유까지 금지하는 건 정말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었으니까요. 이런 완전한 이탈은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요. 그렇군요. 마지막 하락 요인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특정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던데요.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선, 그러니까 11만 달러 선을 돌파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이렇게 주요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0만 6,5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끊이지 않는 보안 문제와 중국발 규제 강화라는 이 두 가지 큰 요인이 비트코인의 어떤 신뢰도나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 투자 확대와 시장 성숙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해킹 리스크나 특정 국가의 규제 강화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이러한 양측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11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